안녕하세요. 스텔라소라 정보전달자 마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텔라소라를 플레이하며 처음 써보는 속성덱의 기록을 만들 때 어떤 잠재력을 집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만든 기록을 여러 콘텐츠에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신캐가 나오거나 안 쓰던 속성덱을 맞출 때마다 여러 빌드들을 찾아 인터넷 커뮤니티나 여러 영상들을 보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찾아보기는 귀찮으신 분이나 찾아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제가 직접 스텔라소라 전속성 가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속성 가이드 외에도 기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팁까지 영상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으니 좋은 기록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속성은 연합토벌 시즌1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즌3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불속성의 후유카 궁극기 빌드입니다. 전 픽업 캐릭터인 라루 이격의 좋은 서포팅 능력으로 안 그래도 강하던 불속성 덱이 더욱 강해져서 자신이 만일 연합토벌에서 고득점을 노린다면 빠뜨려선 안 될 필수 사용덱이 되겠습니다. 단일적 상대에 어울리던 궁극기 빌드와 다르게 지금 보여드리는 후유카 스킬 빌드는 혼돈의 아레나, 재앙의 전선 등 다수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콘텐츠에 어울리는 빌드인데요. 핵심 잠재력으로 재장전과 2연타를 채용해 불꽃 펀치의 넓은 범위와 지속딜을 챙긴 빌드로 기록을 만드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궁극기 빌드와는 레코드 세팅을 다르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속성은 최근 성능에 대한 얘기가 많은 어둠 속성의 피렌 스킬 빌드입니다. 피렌은 2유파인 소환물 빌드보다 1유파의 스킬 빌드가 더 데미지를 뽑기 좋은데요. 피렌의 궁극기 데미지가 은근 강력하여 궁극기 관련 잠재를 가능한 만큼 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자신이 피렌 유입 유저라 미스티가 없으신 분들은 대체용으로 틸리아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속성, 바람 속성의 나츠카 꽃밭 빌드입니다. 바람 속성 빌드는 지원 캐릭터인 나츠카의 높은 딜량을 보조해줄 수 있는 카나체를 메인 캐릭터로 사용하는데요. 카나체와 안즈의 잠재력을 조금만 가져가기 때문에 나츠카에게 잠재력을 몰아주기 어렵고 기록에 필요한 총 잠재력 레벨 또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록을 만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빌드입니다. 만일 자신이 나노하 고돌파 유저라면 나노하를 메인 캐릭터로 사용하는 빌드가 고점은 더 높은데요. 나노하를 사용하게 되면 메인 캐릭터가 사용하는 잠재력 종류가 많아져 나츠카의 잠재력을 조금이나마 얻기 쉽게 되고 기록을 만드는 난이도 또한 내려갑니다. 하지만 딜러인 나노하를 사용하여도 결국 메인 딜은 나츠카이기 때문에 나노하에게 많은 잠재력을 줄 수는 없어 높은 데미지 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속성은 시즌1에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던 빛 속성의 시야 기본 공격 빌드입니다. 이제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시야의 기본 공격 빌드는 평타 캔슬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최근 들어 연합토벌에서는 약점 속성에서 빠지는 등 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아직도 굉장히 강력한 빌드로 만일 자신이 시야 돌파수가 높다면 궁극기 자체 데미지도 강해지고 여러 부가 효과마저 붙기 때문에 궁극기 관련 잠재력을 하나 정도는 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위 빌드는 대쉬가 불가능해 평캔을 할 수 없는 재앙의 전선 콘텐츠에서는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시야 하이브리드 빌드를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빌드는 밤토끼 강화 잠재력을 챙겨 광역 공격으로 다수의 적을 처치하는 데 수월한 빌드로 혼돈의 아레나에서도 사용하고는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속성은 첫 번째 픽업 캐릭터 타이틀을 가진 물속성의 치토세 기본 공격 빌드입니다. 치토세 기본 공격 빌드도 아까 설명드린 시야처럼 평타 캔슬이 필요한데요. 다만 시야와는 다르게 평타 캔슬 없이도 다수의 몹을 상대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따로 빌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속성은 현재 속성 캐릭터가 단 3명밖에 없는 땅 속성의 나즈나 표식덱인데요. 이 빌드도 이제 빠지면 섭한 평타 캔슬이 필요한 빌드로 특이하게 서포터인 나즈나를 메인 캐릭터로 사용하고 딜러인 그레이가 지원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 외 특이점으로는 땅 속성 밸런스 캐릭터인 레이센 대신 빛 속성 서포터 캐릭터인 틸리아가 사용되는데요. 핵심 잠재력인 이어지는 스펙트럼으로 인한 지원 스킬 쿨타임 감소 능력과 강한 빛으로 인한 실명 잠재력의 높은 표식 데미지 증가 효과가 표식 데미지가 메인인 나즈나 빌드와 잘 어울려 레이센 대신 틸리아를 사용합니다. 다만 이 빌드에 문제점이 있다면 표식을 터뜨리는 그레이의 지원 스킬이 한번 사용하면 범위 변경이 불가능하고 재사용 전까지 시전 위치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동을 자주 하는 보스나 다수를 상대할 시 편의성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레이 기본 공격 빌드 또한 표식 빌드 못지않게 자주 사용되는데요. 고점은 위 표식 빌드보다 떨어지지만 편의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취향껏 빌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텔라소라 전속성 가이드가 끝났는데요. 이제 별의 탑을 오르며 기록을 만드실 때 도움이 되는 정보 2가지만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협주 레벨을 높여 기록 레벨에 따른 공격력 증가 효과를 얻기 위해 고레벨의 기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보조 레코드 칸에 돌파수가 높은 레코드를 넣어 기록 레벨의 공격력 증가 효과를 보완하고 소리를 구매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높은 잠재력 레벨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소리를 안 챙긴다고 해서 협주 스킬까지 무시하기에는 꽤나 좋은 버프 효과들이 협주 스킬에 들어가 있으니 최소 모든 협주 스킬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별의 탑을 돌다 보면 나오는 이 잠재력 레벨 증가 효과들 모두 별의 탑 연구의 효과들인데요. 이 효과들의 최대 등장 횟수라던가 조건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3렙 잠재의 기초가 되는 2렙 잠재의 등장은 마음의 꽃이라는 별의 탑 연구 효과로 인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잠재력을 획득할 시 20%의 확률로 잠재력의 레벨을 1레벨 상승시켜주는 효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가지고 있던 잠재력은 아무리 리롤을 돌려도 2레벨씩 오르는 잠재가 등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총 잠재력 레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3렙 잠재는 별의 탑 연구 마지막 효과인 빛의 기적이라는 효과이며 방금 설명드린 마음의 꽃 효과가 10번 발동될 동안 일정 확률로 2렙 잠재를 3렙 잠재로 강화시켜주는 효과입니다. 딱 처음 마음의 꽃 효과 10번 내에서만 발동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재력 강화 시에도 2렙 잠재가 등장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요. 효과의 이름은 잠재력 비상으로 잠재력 강화 시 30%의 확률로 2렙 잠재 최대 5번이 등장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이 잠재는 마음의 꽃과는 반대되는 발동 조건으로 2렙 잠재를 선택하던 선택하지 않던 5번 출현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별의 탑을 오를 때 도움이 될 법한 팁도 2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모든 스텔라소라 유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속성 가이드에 나온 빌드들은 모두 유튜브 게시글에 올려놓을 예정이며 유입분들을 위한 통상 캐릭터 빌드도 차근차근 게시물에 올릴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